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명장 이순신 전사 불가능 장영수 작가입니다. 지금 시간에는 중국 역사에서 전쟁의 신으로 평가되는 백기 장군, 한신 장군과 더불어 이제 중국의 2대 명장이라고도 평가되는데요. 당태종 이세민이 백기 장군이 더 싸움을 잘했다라고 평가한 기록이 당나라 역사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숙종 때 영의정을 지내신 이열하는 분께서 기록을 남겨주셨습니다. 이순신 장군님에 대한. 세상이 말하기를 이순신이 죽음에서 벗어져 나온 뒤로 공로가 클수록 용납되기 어려울 것을 스스로 깨닫고 전쟁터에 이르러 자기 몸을 버렸으니 그의 죽음은 본디부터 계획된 것이었다고 들었는데 어허 슬픈 일이로다. 이순신 장군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114년 되는 해에 영의정을 지내신 이열하는 분이 이순신께서 노량해전에서 전사를 가장한 자결로 생을 마감하지 않았다면 2배에서 죽은 백기 장군의 죽음을 죽었을 것이다 라고 기록을 남겨주셨고요. 장 작가가 30년도 더 전에 그 기록을 발견하고 이게 그렇다면 백기 장군의 죽음은 어떤 과정을 거쳤나를 이제 역사를 공부하고 연구하기 시작했고요. 백기 장군이 조나라를 공격하라는 진나라 소양 왕의 왕명을 여러 차례 거부합니다. 임금님, 지금은 저 조나라가 분노에 쩔어서 45만 명의 아주 조나라 병사들이 다 떼전사 당했고요. 조나라 자체가 공격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방어하기 쉬운 지형이기 때문에 지금은 안 되고 나중에 공격해야 됩니다라고 여러 번 거부하니까 이제 열받은 진소양왕이 너 귀양 가라 해서 백기가 가족들 다 데리고 600대의 수레를 끌고 귀양 가는 와중에 두라는 읍에서 왕의 사자가 말을 타고 달려옵니다. 너 이 칼로 자결해라. 그러니까 백기 장군이 하늘을 우러러면서 내가 장평 전투, 장평 대전에서 조나라 병사들 45만을 생매장에 죽였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싸다 하고 자결을 합니다. 그랬을 때 장평 대전과 관련되는 역사들을 우리 국민 여러분들과 우리 국회의원님들,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님이 확인하시면 이 장평 대전의 명장 연파가 백기라는 명장과 싸워서는 우리가 야전에서는 기동전에서는 승리가 불가능하다 압니다. 나폴레옹과 싸워서 승리가 불가능하다고 영국의 웰링턴 사령관이 알고 워터루 전투에서 절대로 진치를 사수하다가 승리하듯이 연파 장군도 수비 작전으로 승리는 못하더라도 패전을 하지 않는 작전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조나라 효성 왕과 조나라 백성들, 그 다음에 신하들은 답답하지요. 젊고 똑똑하고 아주 천재적인 장수가 나와서 백기라는 명장과 강력한 진나라를 물리치고 아마 이 전쟁을 끝내주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래서 조나라 효성왕도 고민을 하고 있는 차에 진나라 승상 범저가 보낸 간첩들이 막 와서 황금을 풀고 높은 사람들한테 역정보를 흘립니다. 진나라가 두려워하는 것은 명장 조사의 아들 조갈 뿐이다. 연파는 늙어서 공격 못하고 맨날 수비만 하니까 우리 진나라는 연파 장군은 두렵지도 않다. 진나라가 두려워하는 것은 조사 장군의 아들 조갈이다라는 소문을 엄청나게 많이 흘립니다. 일부러 거짓된 소문을. 그랬을 때 그 소문을 듣고 조나라 왕이 조괄이를 연파 대신 조나라의 대장군으로 총사령관이죠. 쓰려고 하니까 어머니가 나타나셔서 말을 합니다. 조괄이 어머니가 조항한 조나라 왕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상소문도 올리고 바라옵건대 군왕폐하 그 애를 군사령관에 임명치 마소서 망부, 돌아가신 조사 장군은 친구가 수백 명이나 있었고 전공이 있을 때마다 전학계에 오서 내리는 금품이나 하사품들을 모두 부하들에게 나누어주고 가정보다 군대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아주 자상한
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녀석은 지금 군사령관으로 임명되자마자 막 우쭐거리고 다니고요. 전하께서 내리신 하사품을 모두 집안에 갖다 쌓아놓고 그 값으로 논밭을 사들이고 과수원을 사들이고 등등등. 부자가 아니지만 사람 됨됨이가 이렇게 차이가 심합니다. 그 명장 조사가 우리 아들이 군사령관이 되고, 그러니까 대장군이 되면 조나라가 멸망하는데 1등 공신이 될 것이다. 절대로 임금님을 말려서라도 우리 아들이 대장이 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고 울부짖습니다. 아들의 목숨을 살려야 되니까요. 그러나 조효성왕은 신하들하고 맨날 며칠을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이니까 그건 알겠어. 그러나 그건 높아시며 하니까 그 어머니가 그러면 조가리가 승전하든 패전하든 우리 집안은 무사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훗날 조가리가 패전하고 전사하고요. 그 조나라 병사 45만이 전사했어도 그 조효성왕은 그 어머니와 그 집안은 손을 대지 않고 무사하게 놔줍니다. 풀어줍니다. 그랬을 때 장작가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73전 73승의 그 상승무패, 항상 이기고 패전이 없는 백기 장군은요, 유튜브 동영상이나 뭐 네이버에서 찾아보시면 막 인간 학살자, 도살자 막 엄청나게 악명은 다 뒤집어 썼는데요. 그러나 그도 진나라 병사들에게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해결해주는 아주 자상한 대장군이고요. 그 상황이, 그 시대의 상황이 그 진나라에서 항복한 40만 명을 풀어주게 되면 그들이 다시 조나라로 돌아가서 다시 배불리 먹고 등 따뜻하게 자다가 군 장비를 갖춰가지고 다시 병사들이 돼서 진나라와 싸우러 나올 것인데, 살려서 돌려보내면 진나라가 전국을 통일한다는 그 목표가 불가능해지니까 이제 이런저런 술수를 써서 40만 명을 생매장을 해버립니다. 그랬을 때 장작가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백기 장군이 73전 73승의 아주 엄청난 전쟁의 신으로 중국 역사가 분리한 데는 그가 명령하면 그의 명령 그대로 병사들은 따르기만 하면 승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작가는 이순신 장군님도 일본군의 장점이 백병전이고 단병 접전, 그다음에 육박전. 그 1555년에 남경 문건 하량준의 기록이 아주 중요한 기록입니다. 72명의 일본군 왜구들, 그 왜구들이 일본 무사 집단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900명의 남경의 명나라 군사들을 전사시키고 다른 1명도 전사자 없이 그 현장을 떠났다는 건요, 그들은 조직전투의 달인들이고 대장이 명령하면 그대로 실행해서 싸우는 전쟁 기계들이다 보시면 맞습니다. 그 와키자카 야스하루가 1600명으로 조선 육군 6만 명을 용인전투에서 박살내듯이 일본군들은 명령대로 착착착 움직여서 승리하는 전쟁 기계들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순신 장군님은 일본군의 장점을 없애야 승리가 된다. 그 무적이라고 평가받는 일본군의 백병전 기술, 전투 기술, 조직 전투의 달인들을 방어하려면 옥포대첩의 전투 결과처럼 일본군이 4080명 전사해도 조선수군 전사자가 빵명이라는 것은 단병 접전, 백병전, 육박전이 없었다라는 증거 기록입니다. 그래서 장작가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백기 장군이 가장 잘 하는 전투가, 그도 진나라 군사들이 용맹하고 강력한 건 알지만 병사들의 목숨을 끔찍히 많이 아꼈다라는 기록이 그 대만의 군사학자 기록에 많이 있습니다. 장작가가 이제 30년도 더 전에 확인했던 기록인데요. 적의 병참선을 차단하는데 아주 공을 들이고요. 백기 장군도 그 일부러 패전을 합니다. 일부러 패전을 해서 적군들을 끌어들이고요. 함정으로 그 45만의 군대를 장평전투에서 박살내는 과정도 조가리가 이제 대장이 왕흐리인 줄 압니다. 진나라 대장이 왕흐리라고 생각하고 조가리가 돌격을 하는 겁니다. 그 45만 중에서 5만이 우선
선봉대로 튀어나와서 막 진나라 군사들을 추격하니까 후퇴하다가 요 땅하고 5만과 45만을 분리하는 강력한 참호를 파버립니다. 그 참호 안에 2만 5천의 쇠뇌병, 그러니까 강력한 기계식 화살을 쏘는 부대가 들어가서 40만 군대도 5만 쪽으로 올 수가 없게 만들고 5만 쪽 군대도 40만 쪽으로 돌아갈 수 없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 반을 굶주린 그 조관의 군대는 굶주리다 서로 잡아먹는 상황이 되니까 조관이가 내가 앞장서서 어떻게 뚫어보겠다 포위망을. 그러고 나 앞장서서 달려가다 적의 화살에 맞아서 자랑스러운 전사를 합니다. 장작가가 여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평전투에서 백기 장군이 압도적인 승리를 했는데 진나라 군사들을 몇천 명 전사도 안 하고 45만 명의 그 조나라 군사들을 전사시키면서 승리를 했는데 백기 장군이 전사했나요? 전사가 가능합니까? 승전을 하는데. 조관이는 자랑스러운 전사를 했습니다. 아주 역사에 너무나 선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조관이가 얼마나 똑똑했냐면요, 달달 외우는 천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하고도 명장조사 안려전투에서 강대국 진나라를 박살낸 명장조사하고도 지상단병이라 그러죠. 막 탁상 위에서 전술 전략을 막 의논을 하면 이깁니다. 조관이가 병서를 바로도 다 외우고 거꾸로도 다 외우고. 그러나 그 전쟁은 임기응변이고요. 그 상황에 맞는 대장의 지혜와 판단력, 분별력이 필요한 겁니다. 이순신 장군님이 10만 대군의 일본군을 막아서 정면 대결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10만 대군 133척 태산을 바다에 옮겨놓은 것처럼 많은 일본군을 상대로는 대포를 쏘고 후퇴를 해야 되고요. 대포 포탄을 어뢰처럼 활용하는 아주 정밀한 수학의 천재로서 일본의 학자들이 수학의 천재라고 표현합니다. 일본의 학자들이. 이순신 장군님은 거기에 대해서 장작가는 대포 탄도학의 천재였다. 그 일본의 대형군함들은 포탄이 헐수선, 수면과 바닷물과 그 배 옆면이 만나는 그곳을 정확하게 타격을 해서 바닷물이 막 쏟아져 들어가도록 만들지 않으면 대포 포탄만으로 그 상도 구조를 공격해서는 31척 아니라 3척도 침몰 못 시킵니다. 명량 대첩에서. 31척을 침몰시킬 수 있었던 이유가 500m, 600m, 1000m 거리를 두고 이순신 장군님이 헐수선 아래쪽에 대포 포탄을 어뢰처럼 명중시켰다라고 와키자카 야스하루의 기록. 내가 제일 노드로하는 사람이 이순신이고 내가 이순신을 흠모하고 숭상한다 라는 기록이 증명한다. 장작가는 판단합니다. 일본의 군사학자들도 일부 이순신이 대포 포탄을 어뢰처럼 사용했다라는 내용을 120년, 130년 전, 그러니까 이순신 홀로 조선을 구하다라는 논문이 나올 때 그런 기록들을 많이 논문으로 같이 표현했었다 알려드리고요. 명장 100개가 전사가 불가능했듯이 명장 이순신 장군님도 전사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유튜브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